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병묵 부동산학 박사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쭉 해오다가 현재는 경기도 광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학 박사 정병묵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대형 건물에서 군중들이 모이는 부동산, 즉 예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 혹은 극장이나 대형 커뮤니티 시설, 이런 부동산의 존재 자체는 지금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대면 구매의 활성화로 인해서 상가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에 가까운 그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빚내서 주택에 투자하는 갭 투자 형식의 이러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이 돈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파트 투자 혹은 토지에 투자하거나 상가 혹은 빌라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구매의 발달로 인해 상가 투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상가라면 일단 유효 수요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유효 수요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수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의 상가의 경우는 유효 수요가 약 500세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걸린 상가의 경우는 배후 유효 세대가 약 10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하는 그러한 상가의 조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초보 토지 투자자라면 권하지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지식이 있어야 하고 토지는 또한 황금성 측면에서는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묻어놓을 각오를 해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공적 장부를 해석할 능력이 돼야 되고, 혹은 공법상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산업용 부동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 6월부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혹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주택 이외의 부동산, 즉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시장에 대한 규제와 사상 초유의 그 저금리 영향으로 인해 갈 곳 잃은 돈들이 상대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특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이미 제조 강국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조 기반이 되는 공장 창고, 제2종 건생 제조업소, 그리고 제1종 소매점, 이러한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산업용 부동산에 일단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토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고, 공장 같은 경우는 토지 자체는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이고, 이 토지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초보 부동산 투자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만약 건축한다고 한다면, 소매점, 이러한 제조장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사전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러한 토지가 있기에 사전 토지의 특성 혹은 인허가,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사서 만약에 공장을 건축하게 된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게 된다면 개발 부담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세금도 꼼꼼히 체크하고 세금 관련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또 유의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문제입니다. 내 땅과 연결된 도로가 있는지, 혹은 그 도로가 사도인지 공도인지, 사도라면 도로 대장에 등재된 도로인지, 현황 도로가 있다면 현황 도로의 지목이 무엇인지, 도로인지 혹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지. 만약 현황 도로가 전답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토지의 사용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통행을 못하게 한다면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요. 지목이 도로라면 오히려 통행 방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도로인 용지는 토지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없으면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이웃 토지 사용 수익에 제공된다고 본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이웃 간의 분쟁은 대부분이 도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로 문제는 꼭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을 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의 패턴을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으로 투자의 관점 이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다소 일반인들이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사는 부동산으로 투자의 패러다임을 넓혀보자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자의 노하우와 아울러 주의할 점, 그리고 경매로 취득하는 방법과 유의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그러한 체크해야 될 부분 등 부동산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부동산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나의 부동산 관련 노하우,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많았으면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 이러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건강과 부, 그리고 부동산 문명을 태치하는 부동산 지식의 확대,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쉽고 재미있는 그러한 책을 앞으로도 많이 집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